한국은 그냥 약한 나라 아닌가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졸데 베리티라고 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아버지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사했어요. 중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최고의 학교 중 한 곳에 다니며 많은 역사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자라면서 배운 역사가 항상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에 앉아 선생님들께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모두가 믿어야 할 사실인 것처럼 들렸어요. 모든 책과 수업,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들이 한국을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소개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중국이라는 큰 그림의 아주 작은 한 부분, 즉 스스로 힘이 없는 나라로만 느껴졌어요. 이 생각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일까요? 라고 스스로 물었어요. 저는 이 모든 모순된 정보 속에서 점점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어요. 종종 교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모두가 약한 나라라고 말하는 한 나라가 어떨지 상상하곤 했어요. 저는 텅 빈 거리와 오래된 건물들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에 의한 상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정말 한국의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수업을 믿으세요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머릿속 의문들을 모두 걷어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여행하며 그 비밀을 직접 발견하는 꿈을 자주 꾸었어요. 만약 그 이야기들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한국이 실제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진 활기찬 나라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제 생각들을 작은 공책에 적었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 눈으로 한국을 보고 싶어요. 라고 적으면서 언젠가는 학교 수업의 혼란스러운 안개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진실을 찾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비록 저는 이 모든 미지의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때로는 조금 두려웠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강한 열망도 느꼈어요. 저는 몇몇 친구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중에는 수업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저처럼 혹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간단했지만 어쩌면 함께 진실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나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름다운 궁궐 형형색색의 축제, 그리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진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미지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활짝 핀 정원, 장엄한 건물,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분주한 거리를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지금껏 숨겨진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 스스로 한국을 직접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교실을 벗어나 진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힘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어요.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었고 언젠가 꼭 한국을 여행해서 진실을 배우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신나고 진짜인 세계를 발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제 여정은 제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어요. 혼란의 안개를 걷어내고 한국의 진짜 정신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이 여정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아름다움과 자부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을 제 눈으로 열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날은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맑고 화창한 오후였고 저는 대학교의 커다란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다들 기대에 찬 얼굴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강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강의를 해주실 분은 어거스트 피터슨 교수님, 영국에서 오신 유명한 언어 및 문화 전문가였어요. 저는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고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따뜻하면서도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어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저도 모르게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가 시작되자 교수님은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은 그림과 색색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서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쉽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창의성과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랐던 배려심을 담고 있어요. 슬라이드에는 아름다운 한글 서예 작품들이 가득했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리되고 예쁘게 만들어진 문자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듯 서로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이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배운 친구들이었죠. 그 중에서 리우첸이라는 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냥 약한 나라 아닌가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간 강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들을 보세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 활기찬 축제, 그리고 거리마다 가득한 예술 작품들입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깊은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그 순간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는 장엄한 궁궐, 푸른 정원, 그리고 형형색색의 축제를 즐기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제야 저는 무언가 제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교수님의 강의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에 맴도는 듯했어요.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들 조용히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었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모두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했어요. 그때 갑자기 리우 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은 결국 중국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섞여 있었고 강의실은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진실을 함께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간 리우 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앉았어요. 강의는 계속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의 창의적이고 자랑스러운 정신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라는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은 아름답고 강한 나라일지도 몰라. 그날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강의를 계기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어요. 강의실을 나설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이제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운명을 바꾼 강의 이후 저는 반드시 제 눈으로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고 느꼈어요.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어거스트 피터슨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채로운 이미지와 강력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쪽 면으로만 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확실한 결심과 함께 눈을 떴어요. 나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해.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도 있었고 부모님께 학교 여행에 함께 가도 되는지 여쭤보기도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조금 걱정되셨지만 제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시고는 결국 가서 꼭 알아내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가족의 응원이 저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어요. 출발한 날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돼요. 저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이었어요.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여행 계획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새 모험의 무게를 느끼며 여권을 꽉 쥐었어요. 곧 비행기에 탑승했고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한국 땅을 상상했어요. 비행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시간을 한국에 관한 책을 읽으며 보냈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 고풍스러운 궁궐, 그리고 친근한 얼굴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어요. 김치와 불고기 같은 전통 한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휴대폰으로 몇 마디 한국어 문구도 연습해봤어요. 이런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말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그렇게 멋진 나라일까?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가득한 도시가 살짝 보였어요. 이륙하면서 제 안의 설렘은 점점 커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글과 영어로 쓰인 안내문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서요. 공항은 밝은 안내 방송과 친절한 직원들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이전의 모든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관을 통과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어요. 택시에서 내내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목표를 가지고 걷는 사람들, 인도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영화나 이벤트를 홍보하는 다채로운 광고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도시는 살아 숨쉬고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쳤어요. 택시 안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배경에 흐르는 전통 음악 소리까지 들렸어요. 마치 고대 문화의 기운과 현대의 소리가 어우러진 교향곡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체크인을 하고 잠시 쉬기 위해 제 방으로 갔어요. 창가에 앉아 제 생각을 정리하며 지난 수업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곱씹었어요. 한국은 제가 배운 것과 다를까? 라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유명한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장은 생동감 넘쳤어요. 신선한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물건들이 즐비한 가판대들이 있었고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호떡, 그리고 고소한 만두 등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향기가 풍겼어요. 저는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지역 상인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잠시나마 제가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길을 돌 때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벽에 그려진 전통 한국 풍경의 벽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쉬는 작은 공원 등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제가 한때 믿었던 약하고 하찮은 나라가 아니라 생명력과 문화,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여행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 예술 그리고 정신을 더 깊이 배우게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탐험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눈으로 진실을 발견할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번 모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생각을 바꾸고 제 마음을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주는 귀한 경험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밖으로 나가자 시원한 아침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워주었고
저는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으로 가는 길에는 재미있는 광경과 소리들이 가득했어요. 나무와 전통 건물들이 늘어선 분주한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즐겁게 보내는 대화 소리가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작은 가게들이 있어 지역 간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 향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제 심장은 경복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경복궁에 도착하자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크고 붉은색과 파란색의 문들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복잡한 조각 장식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궁궐 부지는 넓었고 생동감 넘치는 정원들이 가득했어요. 어디를 보아도 예쁜 꽃들, 푸른 잔디, 그리고 우아하게 굽이치는 돌길이 있었어요. 근처 분수대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오니 전체 공간이 차분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어요. 돌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마치 고대의 시간 속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통 한국 건축 양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나무로 지어진 건물들은 곡선미가 돋보이는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선명하고 대담한 색상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 건물들은 튼튼하고 우아해 보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견뎌내도록 지어진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역사가 한국 사람들에 의해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이 놀라운 나라의 과거와 문화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을 감상하는 동안 저는 한 무리의 중국인 방문객들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며 크게 웃고 있었고 고대 건물들에 대해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벽에 올라타거나 돌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히며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김수연이라는 친절하고 당당한 투어 가이드분이 나서셨어요. 가이드님은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궁궐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보물입니다. 가이드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리곤 곧 시끄럽던 방문객들이 하나둘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분의 명령에 모두가 잠시 멈춰 선 것 같았어요. 저는 김수영 가이드님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나라의 유산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이드님께서는 단순히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담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눈을 뗄 수 없었고 경복궁과 그 역사를 지켜내려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공감했어요. 그 순간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보다 한국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이드님의 설명이 끝난 후 경복궁 안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존경심이 가득한 분위기로 변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아름답게 칠해진 나무문, 고요한 안뜰, 그리고 나무 사이로 살며시 속삭이는 바람 소리를 하나하나 음미했어요. 이곳에서 한때 살았던 사람들과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삶이 이 장엄한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돌로 만든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북을 꺼내 제 생각과 감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복궁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그곳을 아끼고 지켜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글로 남겼어요. 또한 존중하는 방문객들과 무례한 방문객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기록했어요. 그 드라마틱한 순간은 크나큰 혼란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오늘 경복궁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경복궁은 단지 나라의 풍부한 유산을 제 눈으로 열어준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게 만드는 강한 열망을 제게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이 방문이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의 한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날을 평생 잊지 않고 만나는 모든 분들께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나누겠다고 제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 여행 중 가장 극적인 경험 중 하나를 하게 되었어요. 경복궁을 방문한 후 인근 전통 동네에 있는 매력적인 기념품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구경해 보았어요. 한국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싶어서 정말 신이 났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모든 가게마다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듯 했어요. 좁은 골목을 걸어가던 중
한글과 영어로 화려하게 적힌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간판에는 환영합니다. 한국의 유산을 기념하세요라고 자랑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손으로 직접 만든 도자기, 수놓은 천, 전통 부채와 같은 아름다운 물건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각 물건마다 역사의 한 조각과 예술의 감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가게 뒤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쪽을 돌아보니 몇몇 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속삭이며 주위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가게 카운터 뒤에서 박재훈 사장님께서 나오시는 걸 보았어요. 사장님의 얼굴은 심각했고 눈에는 단호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임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박재훈 사장님께서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멈추세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단호했고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곧 저는 몇몇 중국인 도둑들이 가게의 독특한 기념품들을 훔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도둑들은 물건을 재빨리 낚아채고 돈도 내지 않고 달아나려고 했어요. 가게 안은 모두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목하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큰 충격과 동시에 감탄을 느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재훈 사장님의 당당한 맞대응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게 안의 물건들은 보물과 같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쇼핑하고 있던 지역 고객들이 한 걸음씩 나서서 사장님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긴장감 있게 전개되었어요. 도둑으로 보이는 한 분이 작고 정교하게 장식된 꽃병을 들고 문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박재훈 사장님께서 그분을 쫓기 시작하셨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메아리치며 멈추세요. 우리 기념품을 함부로 훔쳐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셨어요. 사장님은 도둑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 열정 덕분에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쫓기는 상황은 곧 거리로 이어졌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며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박재훈 사장님과 몇몇 용감한 지역 고객들이 도둑을 뒤쫓는 모습을 보았어요. 도둑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가판대 뒤에 숨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웃분께서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도둑을 에워싸고 데려가셨어요. 저는 안도와 자부심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지역 사회 전체가 올바른 일을 위해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게 안으로 돌아오자 박재훈 사장님께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화는 소중합니다. 누가 그것을 무시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당당한 맞대응이 단순히 도둑 맞춤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존경과 명예, 그리고 한국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임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극적인 사건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도둑들이 중국인인 것으로 보였지만 그로 인해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전통과 역사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박재훈 사장님과 함께한 지역 주민들의 단결된 모습은 진정한 정의와 존중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기념품 가게를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단지 아름다운 궁궐과 활기찬 거리의 나라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결단으로 역사와 문화를 보호하는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 진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오늘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되새기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 활기찬 거리, 그리고 유산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해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배운 잘못된 이야기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의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과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분주한 시장을 걸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전통 음악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소리를 들었으며 누군가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경복궁에서의 감동적인 순간과 기념품 가게에서 벌어진 대담한 사건들이 그 예예요. 이 모든 경험들은 한국이 약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 넘치고 풍부한 문화와 자부심을 가진 나라임을 보여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순간 중 하나는 한국 사람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본 일이에요. 저는 어린아이부터 연장자까지 모든 분들이 누군가가 문화유산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단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서로를 깊이 아끼는 한 가족처럼요. 그때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이 자신의 역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먼저 한국어인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고 쓰는 즐거움을 선사해준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오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 역사는 축제, 박물관,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계속 기념되고 있어요. 저도 몇몇 한국어 단어와 구절들을 배워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카페에서 저는 친절하신 이씨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궁궐 근처 작은 마을에서 자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역사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지키고 기념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저는 예전의 의심과 혼란이 점점 사라지고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해 큰 희망을 품고 있어요. 모든 나라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선입견에 가려져 있음을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오래된 믿음을 벗어던지고 진짜 아름다움과 존중,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배우고 싶어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하며 다양한 문화가 우리 세상을 얼마나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드는지 알아가고 싶어요. 한국은 저에게 경험을 통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이해와 밝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 카페를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순간들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기쁨을 느꼈어요. 제 여행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각 나라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며 우정과 존중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새로운 이해와 밝은 미래를 안고 이곳을 떠날 거예요. 이 모든 경험과 배운 것들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한국은 제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